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느끼시나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왠지 마음은 더 외로워진 것 같고 괜히 지난 인생을 하나하나 떠올리게 되는 밤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자꾸 마음을 무겁게 누른다면 오늘 이 시간 당신을 평가하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이 걸어온 길을 조용히 옆에서 함께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게, 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잠시만 어깨에 힘을 빼셔도 됩니다. 영상 초반이지만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는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작은 연결이 앞으로도 이런 조용한 위로를 이어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시선을 빌려 이 질문 하나를 마주해 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오신 게 맞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 우리는 종종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내가 남들보다 못해서.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이 힘든 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의 성질 때문이라고. 살아간다는 것은 원래 편안하도록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루도 걱정 없이 산 날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젊을 때는 먹고 사는 걱정이 있었고 조금 나이가 들자 가족 걱정이 생겼고 이제는 몸과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의 내용만 바뀌었을 뿐 마음이 쉬었던 적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긴 시간을 견뎌놓고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쇼펜하우어는 그 질문 자체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힘들었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살았다는 뜻이고 버텼다는 건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했고 누군가는 외면했지만 당신은 하루하루를 직접 통과해 왔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기록으로 남지 않아도 그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성공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그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아주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해져도 됩니다. 당신의 인생이 힘들었던 이유는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버텼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삶. 살다 보면 유난히 기억에 남는 날들이 있습니다. 기쁜 날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버텼던 날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루를 시작했던 날, 아무 일도 잘 풀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잠자리에 들었던 날, 그날들은 사진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가치 없는 시간처럼 쉽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날을 무너지지 않고 지나왔는가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처럼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결승선에 도착합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에게 지쳐서 돈 문제로 막막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게 귀찮아졌던 날도 있었겠지요. 그런 날에도 당신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버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버틴다는 말을 초라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버틴다는 것을 가장 고귀한 인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놓지 않는 것, 그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지금까지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는 남들만큼 이룬 게 없다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그 많은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지나왔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이미 가볍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중간에 길을 바꿨고 누군가는 삶을 미뤄두었지만 당신은 삶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잘 사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낸 사람의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의 당신이 조금 지쳐 있다 해도, 조금 느리게 걷고 있다 해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기대가 많았던 만큼 아팠던 인생. 사람은 기대하지 않으면 덜 아픕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평생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에게 기대했고, 배우자에게 기대했고, 자식에게 기대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기대를 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기대는 욕심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라고요. 관심이 없으면 기대도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당신이 많이 아팠다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가 무너졌을 때의 상처는 유난히 깊었습니다. 이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이 말만큼은 알아줄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마음을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 때문에 괴로운 이유는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앞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한계 안에서만 사랑할 수 있고 각자의 그릇만큼만 마음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요. 당신이 준 마음이 더 컸다면 그건 잘못이 아니라 그만큼 깊은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기대를 줄이는 것이 사람을 차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오래 살게 만든다고요.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마음을 닫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 마음을 조금 덜 다치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되 내 인생 전체를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는 조금만 내려놓아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은 체념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남의 시선 속에서 살았던 세월. 돌아보면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선택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이 말이 무례하게 들리지는 않을지, 이 모습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을지,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이 가난도 실패도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눈으로 자기 인생을 계속 바라보면 마음이 쉴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싶은 말을 삼켰고 비교라는 습관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렸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다 해놨다더라.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오늘 하루가 작아 보였던 날도 있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남의 평가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평가를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때 비로소 괴로워진다고요. 생각해보면 그 기준은 한 번도 고정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는 성적이었고, 젊을 때는 직장이었고, 지금은 자식과 노후가 되었습니다. 기준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스스로를 재단하며 숨을 죽여왔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 많은 시선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조용히 사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이제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자기 인생으로 되돌아오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나이의 의미.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해진 사람들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자주 보던 얼굴인데 어느새 소식만 남고 그마저도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이 변화가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진 건 아닐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현상을 아주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걸러지는 것이라고. 젊을 때는 에너지가 많아서 아무 관계나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도 체력이 필요하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 애쓰는 것,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 그 자체가 삶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줄어드는 건 외로워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이 조금씩 사라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안다고요.
혼자 있다는 건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한 집, 익숙한 거리, 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젊을 때는 오히려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지금의 당신에게는 가장 편안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괜히 맞추지 않아도 되고, 괜히 웃지 않아도 되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남기면 됩니다. 그것은 관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아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식과 가족을 향한 미안함.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자주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의 얼굴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말들, 조금 더 안아주지 못했던 순간들, 바쁠 때 내뱉었던 차가운 말 한마디, 혼자 있을 때면 그 장면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늘 미안함이 남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미안함의 정체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려 했기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이라고요. 부모로 산다는 것은 정답을 알고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선택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좋은 방법이 보일 뿐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끝까지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미 당신은 그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식을 키우며 당신의 시간을 내주었고, 당신의 선택을 미뤘고, 당신의 감정을 접어두기도 했습니다. 그 자체로 부모로서의 책임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인생을 자식에게 돌려줄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결과를 내 책임으로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미안함은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있다는 건 당신이 부모로서 마음을 다했다는 증거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순간, 젊었을 때 우리는 돈과 성공이 인생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모아두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쉴 수 있을 때도 쉬지 못했고, 마음이 다칠 때도 괜찮은 척하며 버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믿음이 사람을 가장 오래 붙잡아두는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돈과 성공은 삶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면 이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아픈 날은 아프고, 지위가 있어도 외로운 밤은 외롭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가 있었을까?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은 더 얻는 능력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과도한 욕심, 불필요한 경쟁, 남과의 끝없는 비교,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이제는 크게 벌지 않아도 괜찮고 남들만큼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고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돈과 성공을 인생의 중심에서 조금 옆으로 옮기는 것, 그 자리에 평온을 두는 것, 그것이 이 나이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한 지혜입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후회는 왜 나이가 들수록 선명해지는가? 젊을 때는 앞만 보고 걷느라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득 지나온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선택은 정말 옳았을까? 조금만 달랐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후회는 한꺼번에 밀려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밤에 아무 일 없는 오후에 불쑥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후회를 약함의 증거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후회란 삶을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 삶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감정이라고요. 그때의 나는 그만큼밖에 알지 못했고 그만큼밖에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의 나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있던 사람에게 왜 불을 켜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과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를 이렇게 대하라고 말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라고요. 그 선택이 왜 그때는 최선처럼 보였는지, 그 마음이 왜 그렇게 급했는지, 그 두려움이 왜 컸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후회는 지워야 할 흔적이 아니라 살아온 길 위에 남은 기록과도 같습니다. 그 기록이 있다는 건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하며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후회가 떠오를 때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 말 한마디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하지만 지금의 마음은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하루가 주는 위로. 어느 날 문득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하루가 이상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누군가를 만난 것도 아니고 큰일을 해낸 것도 아닌데 그냥 무사히 지나간 하루. 젊었을 때라면 그런 날을 의미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하루를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행복은 기쁜 사건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에 가장 가깝다고 했습니다. 아프지 않은 하루, 큰 걱정 없이 잠드는 밤, 괜히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시간. 이것들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바탕입니다. 조용한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 그 순간에는 과거도 미래도 잠시 물러나 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평온해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때라고요. 조용한 하루는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날입니다. 그날만큼은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자신을 다그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는 아무 의미 없는 날이 아니라 삶이 잠시 당신을 쉬게 해준 날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조금씩 늘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잘 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복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해진다. 젊었을 때 우리는 행복이란 무언가를 더 가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나은 위치. 그래서 행복은 항상 지금보다 조금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행복은 앞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쳐온 순간들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쇼펜하우어는 행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복은 삶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무엇을 덜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쓸데없는 욕심, 끝없는 비교, 남의 인생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습관,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지금의 행복은 크게 웃는 일이 아니라 괜히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아프고 하루를 보내며 마음이 덜 흔들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괜히 후회하지 않는 것.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이제는 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정리할 나이입니다. 모든 기대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고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하루를 조용히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습니다.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 자신 편이 되어도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게 살아왔습니다. 조금만 쉬어도 스스로를 나무랐고 조금만 부족해 보여도 괜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에게는 쉽게 건네던 말도 정작 자신에게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만하면 됐어.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이 가장 늦게 배우는 기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늘 잘못한 것만 기억하고 못한 것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잘 버틴 날들, 묵묵히 견딘 시간들, 아무 말 없이 책임을 지던 순간들은 당연한 일처럼 지나쳐 버립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는 시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같은 편이 되는 시기입니다. 힘들 때 왜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다그치기보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태도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오래 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를 적으로 두면 인생은 끝까지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편으로 두면 비록 느리더라도 마음은 덜 다칩니다.
이제는 실수해도 괜찮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시간을 잘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쉽게 평가하려 듭니다.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성공했는지, 뒤처졌는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그렇게 재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성적표가 아니고 누군가와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경주도 아니라고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가치는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디며 끝까지 걸어왔느냐에 있다고. 당신의 인생에는 아무도 모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참아낸 날들, 티내지 않고 넘어간 상처들, 누군가를 위해 자기 자신을 뒤로 밀었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쌓여서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묻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잘 살았을까? 그 질문 대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나는 충분히 살아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마지막 기준을 아주 단순하게 정리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덜 괴로웠다면, 조금 덜 미워했다면, 조금 덜 자신을 몰아붙였다면 그 하루는 이미 잘 산 하루라고. 당신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도망치지 않았고, 화려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바꾸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잘 살자고, 다짐하자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자고 말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희망을 부풀리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되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더 관대해지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 이 말 하나만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하루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서로의 무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